그래서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기심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이게 붙어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쥐어짜기를 하는 거지. 자기 쥐어짜기를. 그쵸?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행군. 같은 고지를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소풍 가듯이 해가고 이 사람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정상에 올라가는데도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정상을 찍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풍 가듯이 정상을 찍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 그 대검 연구관, 검찰 연구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소풍 가듯이 합격한 친구들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들 검사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되어 있거든. 주로 서울 지역에 발령받아 가지고 뭐 대검 연구관 뭐 이런 데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힘겹게 붙은 것 같지 않아. 사법시험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붙는지 이렇게 해야 붙는지는 각자 여러분 특성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것이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근데 고승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쥐어짜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었다. 뭐 수석하고 뭐 차석하고 뭐 그랬다며요. 상관왕에 따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를 쥐어짰다 그러더라고. 쥐어짜서 그렇게 정상 찍는 친구도 있고 소풍 가듯이 정상 찍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네. 뭐 거기까지는 얘기했고 머리는 그렇게 머리로서 뭐 이렇게 밥벌이 하는 시험에서 뭐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부를 남보다 좀 수월하게 공부하려면은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근데 재미를 느끼는 데는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을 도달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 거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단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소풍 가듯이 정상을 찍고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정상을 찍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인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다. 여기에 속하는데. 공부의 재미를 어떻게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겠죠. 공부의 재미도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느껴질 때가 있어. 느껴지는 게 옛날에 내가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쓰니까 한겨레 신문 어떤 놈이 세상에 공부가 재밌다는 미친놈도 다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누가 그런 인간 처음 봤다는 거지. 자기는 공부가 재밌다는 새끼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대.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다음에 교육 섹션란에 뭐라고 나왔냐면 맛있는 공부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섹션이 나오더라고.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재밌다는 얘기를 뭐 별로 한 사람이 없어. 옛날에 장승수란 사람이 노가다보다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책을 낸 적은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사고력을 하는 공부를 가르쳐. 사고력을 해서 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1대1로 뭐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직후 대학교 로스쿨 다니는 여학생이 있어. 그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그거 찾아서 보세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해놨거든요. 블로그에다가 추천 동영상에 걸어놨는데 그거 봐서 보라고. 미국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공부의 재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의 재미. 여러분,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어떻게 돼요? 난 마약은 안 해봤거든. 근데 마약한 거 사람 보면은 정신이 혼미병 가면서 뭐 이렇게 깊이 침잠하듯이 쭉 가라앉으면서 뭐 그런 황홀한 기분이던데. 황홀한 기분. 여러분 침잠한다는 얘기 아세요? 침잠? 침잠이 뭐예요? 물속 깊이로 쭉 빠져서 쭉 들어가는 게 침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죠. 생각에 빠진다. 생각에 잠긴다. 추억에 잠긴다. 뭐 잠기는 거 있잖아요. 잠기는 거. 침잠하는 거.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또 뭐, 옛 추억에 잠겨 있다. 잠겨 있다. 잠겨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뭐에 이렇게 쭉 빠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 아련한 추억에 잠겨 있거나, 음악에 깊이 이렇게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기분이 뭐 이렇게 쭉 침잠하는 거,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 해보잖아. 안 해봤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이 쳐들어왔어. 땅바닥에다 뭐 해서 그거 연구하고 있어. 거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졌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로마 병사야. 뭐야 당신 이래서 칼로 찔려.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몰입 상태야, 몰입.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뭐 서울대 무슨 학과 교수 황농문 교수인가 그 교수가 몰입에 대해 공부에 재미를 느끼려면 몰입해야 된다 그래요. 몰입해야 된다는 것이 잠겨 있는 거야. 의식 상태가 뭐에 잠겨 있어. 마약에 취해 있어. 마약에 취해 있거나 추억에 잠겨 있거나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럼 거기에 지금 내 의식 상태가 다른 건 안 보여. 이건 안 보이고 그 생각에 잠겨 있어. 아르키메데스가 욕조탕에 이르러서 자기가 뜨거운 물에다 이제 몸을 담궜어. 근데 생각에 잠겨 있어. 생각에 잠겨 있으면 뭐예요? 다른 걸 의식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유력하면서 뛰어나가잖아요. 생각에 잠겨 있는 거야. 거기 잠겨 있으면 뭐 어때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은 한번 또 해보고 싶어. 마약을 한번 해가지고 이 마약에 취해 보잖아요. 그럼 또 하고 싶잖아요. 그게 몰입 상태인 거거든. 의식이 다른 쪽은 안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돼 있는 상태야. 침잠해 있는 상태. 추억에 잠겨 있으면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련한 추억에 잠겨.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어. 야, 니 뭐하니? 이러면 뭐하지? 뭐했지 내가?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은 나중에 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돼. 또 하고 싶어 해. 뭐야, 몰입. 그거 이제 독서에 해당되면 뭐예요?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독서 삼매경. 책 읽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퀴리 부인이 있으면 어때요? 퀴리 부인 놀래켜 주려고 책을 뒤에 쌓았어. 갑자기 일어나서 니까 책이 와르르 무너져. 퀴리 부인이 이제 공부할 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책에. 생각에.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에 거기에 잠겨 있는 거죠. 바둑을 떴어, 바둑. 신선이 이 신선하고 이 신선하고 노인네가 둘이 바둑을 뜨는데 나무꾼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니까 재밌는 거야. 바둑 두는 게. 이 나무꾼도 바둑을 뜰 줄 아는 거지. 두 노인네가 바둑을 뜨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바둑 두는데 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래서 그 바둑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가니까 벌써 3년이 흘러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몰입의 예잖아요. 몰입.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재미를 느껴요.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래서 독서 삼매경을 따져본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그래, 그런 경험이 많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랄까 익숙해져 있는 거야. 독서에 익숙해져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객이니까 가끔씩 PC방 가서 글을 쓰거든요.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 어떤 사안을 글을 쓸 때 PC방이니까 이 이어폰이 있다고, 헤드폰이 있다고. 헤드폰 끼고 막 쓴단 말이야. 이렇게 막 쓰면은 글 쓰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 헤드폰에다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 음악 소리를 못 들어. 쓰고 나서 엔터키 탁 치면은 그때 이제 음악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쓰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지.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한두 번씩은. 이렇게 이제 그런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습관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재밌어. 생각에 잠기는 그런 툭 하면 생각에 잠겨. 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아르키메데스처럼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해.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몰입의 경험을 해봐야 돼. 독서 삼매경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려. 글을 다 쓰고 나니까 소리가 들려.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몰입돼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몰입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깊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집중돼 있는 상태야. 의식이 어떤 거야?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상태야.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렇죠. 그런 상태. 그래서 황농문 교수인가 뭐 서울대 교수가 뭐 세바신가 거기에서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몰입을 해야 된다. 뭐.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봐야 돼. 그런 경험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면 되지. 그거 어떻게 뭐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봐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몰입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공부의 맛을 아는 거지. 공부하는 즐거움.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뭐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고 또 뭐 얘기해야 돼요?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잘
자연스럽게 공부나 글쓰기 한글을 읽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배야 돼. 억지로 타이거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지. 그 방법은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찾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지. 뭐 거기까지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 또 뭐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그 수험 공부 있고 수험 공부 이상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이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상이 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딥러닝을 해야 돼. 딥러닝을 한다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딥러닝. 수험 공부는 어때요? 그건 뭐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나지만 그 레벨을 넘어서려면은 딥러닝을 해야 돼. 딥러닝에 관한 것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딥러닝 해가지고 치면은 동영상이 나오고 블로그에 글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딥러닝을 해. 그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의 목표가 뭐 딥러닝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그냥 응? 공무원 시험이나 붙고 사법 시험이나 붙으면 되지. 뭘 딥러닝이야? 그럼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 목표를 자기가 목표한 게 요만큼이면 요만큼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뭐 학자 될 것도 아니고 뭐 논객이 될 것도 아니고 논소년이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무슨 뭐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정도면 되지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거기에 대한 그 방법과 팁은 누가 가르쳐줘요? 이은규 변호사가 가르쳐주잖아. 이은규 변호사가 이렇게 공부하면 고시 붙는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뭐 그 책을 읽을 때 밑줄은 어떻게 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단권화 시키고 몇 해독을 하고 그거 설명을 잘하더라고.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공부를 해보고 싶다. 수험 공부를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건 딥러닝이 돼야 돼. 아 힘들어. 근데 그 딥러닝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듀크 대학교 그 유튜브에다가 내가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거기 보면은 추천 유튜브 해가지고 강연 그 코너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내가 여기를 해놨어. 듀크 법대생이 말하는 공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공부법 이래가지고 링크 걸어놨다고. 동영상 걸어놨다. 그거 와서 봐요. 미국 대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미국에 있는 로스쿨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 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딥러닝 있는다는 거 어떤 건지 알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교수들 자체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아 힘들어. 그럼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말하는 공부에 대한 마인드하고 뭐 미국 로스쿨에서 얘기하는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
이은규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저쪽에 가까워.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했어. 나는 고시 공부도 이, 이 공부 밥벌이에 해당되는 공부도 하고 밥벌이가랑 상관없는 공부도 했는데 이 공부하는 방식하고 이 공부하는 방식이 난 다르지 않았어. 같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시험에 적합하지는 않죠. 그런 공부법이.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공부했냐? 나는 그냥 사법고시에 때 되면 붙는다는 마인드가 있었어. 때 되면 붙는니까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던 스타일로 공부한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이 있어. 공부하는 방식이. 이은규 변호사나 고승덕 변호사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근데 수험에 적합한 건 누가 더 적합해요? 이쪽이 더 적합해. 이은규 변호사나 고승덕 변호사 얘기가 여러분들이 뭐 사법시험 붙거나 이럴 때는 더 적합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차이가 좀 있기야.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설명한 거고. 그것도 뭐 얘기해야 돼요? 뭐 얘기해야 되지? 딥러닝에 대해 얘기할까? 딥러닝. 뭐 그건 그 정도로 됐고.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찍죠? 그럼 나는 유튜브를 뭘 가지고선 뭐를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런 유튜브를 만들까요? 어떤 거에 만드냐면은 이제 유튜브를 만들면 어때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역사나 뭐 그런 거 있죠. 지리라든가 또 뭐 있어 뭐 이야기 뭐 그런 유튜버들 있죠. 또 어떤 유튜버도 있어요. 재미를 주는 유튜버들. 뭐 예능이라든가 유머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나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 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반려동물이 없어.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이나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 못 만들죠. 그렇다면은 다른 친구들처럼 지식이나 정보, 역사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럼 난 그런 걸 만들어요. 난 그런 거 안 만들어. 왜? 그거 만들려면 자료를 찾아야 돼. 도서관이나 뭐 자료 갖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도 찾아야 되고 근데 난 그런 거 찾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영상은 안 만들어. 그거 만들어서 또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영상 편집할 줄을 몰라. 그럼 뭘로 승부 보는 거예요? 뭘로 승부 보느냐면은 그 사고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사람 최성진이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찍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예를 들면 장기미제 사건이라면 장기미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추리에 들어가고 추리하는 근거는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고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콘텐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능 동영상 못 만들어 내가. 예능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이런 거 못 만들어. 반려동물 동영상도 못 만들어.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동영상도 못 만들어. 왜? 뭐 자료 찾아야 되거든. 자료 찾아야 되고 뭐 번거롭잖아. 또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그 천상 내가 입만 놀려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입만 놀려서 할 수 있는 게 입만 놀려서 하는 거는 사고력을 요하는 것으로 해서 입만 놀리면은 동영상 나오잖아. 그래서 내 콘텐츠는 그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그래서 뭐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라고. 제 얼굴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옛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하는 문제를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죠.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호르무즈에 트럼프가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내 의견을 냈어. 의견을 낼 때 어떻게 냈어요? 어떻게 논리 전개하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성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하는지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올렸다 지웠는데. 근데 어떻게 논리 전개했어요? 트럼프가 파병을 요청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고민에 들어갔어. 파병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에 들어갔어. 근데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파병해야 된다 그랬어. 동아일보의 이정훈 기자가 논설위원이 파병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국민의힘은 파병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문재인 생각에 이거 파병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쪽에서 지랄을 하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파병할 건지 안 할 건지. 트럼프의 요청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최성진이라는 사람이 의견을 냈어. 그럼 의견 낸 데는 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의견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라고 내 동영상을 볼 때는. 자 봅시다. 어떻게 냈어요? 트럼프가 이라크가 아니라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어. 우리가 파병을 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가요? 세 가지 이유잖아. 첫째, 국제사회 유엔에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하니까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는지. 근데 유엔에서 요청한 적은 없어. 트럼프가 요청을 했지.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엔에 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호르무즈 파병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엔 국제사회의 하나의 국가로서의 의무로서 파병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아니면 지워. 그다음 뭐예요? 한미 동맹이 있어.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야. 군사 동맹 관계야. 그래서 요청한 거야. 그런 의무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파병을 보내야 되는데 한미 동맹의 아젠다가 아니야. 왜냐면 한미 동맹은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럴 때 우리 공동으로 동맹으로 맞서자는 건데 자기 호르무즈 쪽은 한미 동맹의 아젠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파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하는데 미국이 동맹이 요청하니까 그것도 거절하자니 그렇고 또 들어주자니 또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런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한미 동맹상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유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도 없고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가 거기 파병에 응해줘야 될 의무도 없어.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호르무즈로 해서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대치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껴가지고 미국하고 해서 이란하고 척지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야. 별 도움 실익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도 없고 의무진 것도 없고 그럼 파병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의무도 없고. 다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좀 섭섭해 하겠지. 그래 동맹이면 좀 같이 가자 그럴 때 좀 가주면. 네, 같이 가주면은 이란하고 척지면은 어때요? 우린 이란한테 원유도 사오고 또 이란하고 또 관계가 껄끄러지면 안 되거든. 우리 국익에 손해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병해달라 할 때 그 요청은 못 들어주면 트럼프야 그래도 너랑 나랑 친구인데 좀 섭섭하더라도 좀 많이 좀 이해해줘라. 그 대신에 우리가 다음에는 잘할게. 뭐 립 서비스 해주라 그랬잖아. 립 서비스. 서운해하지 않도록. 파병은 안 하되 립 서비스를 잘해주면 되잖아. 우리 의상하지는 말자 이렇게. 내가 논리전개한 게 그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잖아요. 파병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돼요? 호르무즈 파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이란하고 껄끄러워지고 괜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그 관계에서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우리나라한테만 했어요? 일본한테도 하고 나토 국가에도 했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 그럼 우리도 안 가야지. 일본이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근데 아베는 안 보냈거든. 파병을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도 파병 안 하는 거지. 나토군이 갔어요? 저 프랑스군이 갔어요? 거기? 안 갔다고. 영국군이 갔어요? 안 갔다고. 일본도 안 가고 우리도 안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왜 안 가기로 일본이 왜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걔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국익에 큰 도움은 안 되고 괜히 저쪽하고 척질 것도 아니고 미일 동맹이 있지만 미일 동맹의 아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병은 안 했잖아요. 다만 우리가 늘 그 인근에서 그 나가 있는 부대가 있어. 청해 부대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그 부대 통상에 하는 활동만 하는 거야. 파병에 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파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차근차근